평택 전문건설 CLDNC입니다. 이번 현장은 안성시 중리동 1원의 현장으로 갑작스럽게 회사 일정이 있는 와중에 계약을 진행하게 된 현장입니다. 기존의 현장을 실사했을 때 진입로 구간이 골재로만 형성되어 있는 점과 주변의 자풀이 이맘때부터 10월까지 무성하게 형성이 되다 보니 건축주님께서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레미콘 마당 포장과 아스콘 포장을 고민하게 되셔서 실사 후 현장 미팅까지 총 3회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에 바로 일정을 조정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을 하고 바로 다음날 현장의 상황입니다. 첫날 작업은 우수 배관 신설 4개 소 작업과 트렌치 측구 수로관 교체 작업입니다. 기존 계약 시 포장을 진행하기 전 우수로 인한 배수가 잘 되지 않는 지형을 고려하여 빗물 바지 4개소와 PE 배관 1종 150 배관으로 시공 견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착공 시 현장의 모습을 다시 한번 고려해 봤을 때 우수관의 용량을 늘려야겠다는 판단에 빗물 바지 640짜리가 아닌 940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배관 역시 150에서 200으로 변경하여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견적 단가가 조금 조정되는 상황이지만 이 정도 재료비 총액에서 30만원 미만의 조정이라면 감안하고 안전성과 시공 품질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하기에 발주를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공사 진행 사항으로 진입로의 협소함으로 인해 장비를 이용하여 주변 토공 정리를 진행하며 배관 자리를 사전에 도면으로 설계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공사에서 어려웠던 점은 장비의 재원과 지작물 문제였으며, 특히 미니 장비는 좁은 공간에서는 유리하지만 토공 정리나 나라시, 관로 텁하기 작업에는 적합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현장 상황에 맞춰 적절한 장비를 배차해 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지만, 주변 조경과 시설물로 인해 작업 공간이 협소해 부득이하게 미니 장비로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장시간 작업을 이어가야 했고, 다음에는 보다 효율적인 시공을 위해 030 장비처럼 조금 더 큰 장비를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겠습니다. 또한 땅속의 정의 지작물과 수도 등 여러 관로가 부지 안에서 이동되어 있어 하나의 배관을 파면 2개의 관로가 함께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해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측구 수로관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원형 사각 수로관은 주변 구조물이 모두 파손되어 있었고, 내부 또한 골재와 낙엽이 쌓여 있어 물이 흐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한 곳에 배관을 정비하기 위해 기존 수로관을 철거하자 바로 아래 전기 배관이 지나가고 있어 매우 난감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현장은 전반적으로 시공 환경이 좋지 않았으며 전기 공사 또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계획 없이 여기저기 배관이 매설된 상태였습니다. 도면을 작성해 전기 배관을 한쪽 면으로 정리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또한 전기 배관이 아닌 지하수 배관을 통해 전기선을 인입한 흔적도 확인되었습니다. 텁하기 과정에서 그나마 땅속 배관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다행이지만 전체적으로 시공 상태는 매우 엉망인 상황입니다. 그래도 저희 CLDNC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맡은 바 작업을 이어가야 하기에 전선을 찾아가며 배관 텁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맨홀 입구 쪽에는 몰탈로 땜빵, 즉 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수밀 소켓 연결 구간 역시 몰탈을 두껍게 미장을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수밀 소켓 구간에는 대부분 땜빵을 진행하지 않지만, 이 구간은 추후 되매 우기 및 다짐 과정에서 바닥에 뒤틀림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추가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손을 더 보는 일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텁하기 깊이는 전체 아스콘 포장면 기준 약 90cm이며 배관 상단의 토사 토공 높이는 55에서 60cm가 됩니다. 이 정도의 깊이라면 동절기에도 배관이 얼거나 파열될 위험이 적어집니다. 첫날 오후 5시 40분이 되어서 배관 작업 60m 구간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이후 저녁 8시까지는 토사 정리 작업을 이어가게 됩니다. 다음날 2일차 목요일입니다. 이날은 금요일 아스콘 포장을 앞두고 전체 부지 내 땅속에 매설된 전기 배관과 통신 배관을 사전에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CLDNC는 전기 협력업체와 함께 현장을 점검하며 혹시 모를 전기 단선이나 아스콘 포장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전체 시설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이미 단선되었거나 사용이 어려운 전기 배선이 많은 상황이지만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복구하고 전기 배관도 함께 꼼꼼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토공 정리를 진행하며 1톤 로라를 사용해 다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관 자리는 정확히 표현해서 1톤 로라로 다짐할 때
토사를 한꺼번에 채우기보다는 절반씩 토사를 정리 후 다짐을 진행해 주시면 더욱 확실한 되매 우기 다짐을 진행하게 됩니다. 측구 수로관 교체 작업 시 바닥에 레미콘 버림을 타설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현장 여건상 이를 진행하지 못해 콤팩터를 이용해 골재층을 형성한 후 다짐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기존 배관 역시 파손된 상태였기에 이를 확인한 후 새 자재로 교체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벽돌 땜빵은 마지막 날로 미뤄두고 다음날 아스콘 포장을 위해 골재 정리 및 다짐 작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날도 무더운 날씨 속에서 새벽 6시에 작업을 시작해 9시에 마무리하였으며 함께 수고해주신 덤프 기사님과 작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일차 금요일입니다. 이날도 역시 새벽 6시에 출근하여 현장 정리를 시작합니다. 측구 수로관 설치로 인해 턱이 생겨 전날 본사에 들러 상승각을 준비한 뒤 수로관 앞 뒤를 보강해 주었습니다. 아스콘 포장을 위한 장비가 현장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스콘 포장 장비 업체는 화성시에 위치한 열린 포장 건설로 저희 CLDNC와 오랜 시간 함께 호흡을 맞춰온 신뢰할 수 있는 협력 업체입니다. 아침에 현장에 도착해 전체 바닥 상태를 점검한 뒤 바브캐스로 토공을 다시 정리하고 콤비 로라를 이용해 부지 전체를 꼼꼼하게 다져주는 작업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이번 현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미콘 포장과 아스콘 포장을 병행할 계획이었으나 현장 진입로가 협소해 작업을 진행하기 어렵고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레미콘 포장은 포기하고 혼합석으로 땅을 다져서 아스콘 포장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주님의 입장을 고려해 골재를 바닥에 충분히 다져서 다짐력을 올리고 그 위에 아스콘 포장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스콘 포장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바브캐스로 골재를 정리하며 전체 바닥을 평탄하게 다듬어주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4.5톤 콤비 로라를 이용해 골재층을 꼼꼼하게 다짐하여 아스콘 포장을 위한 기초를 준비합니다. 바닥 정리와 다짐이 완료된 후 아스콘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유재를 살포하고 트렌치 입구 양쪽 단차가 생긴 부분에는 가도 아스콘 포장을 진행했습니다. 1차로 467 기층 아스콘을 6cm 두께로 포장 다짐을 한 후 5cm 두께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 표층 포장으로 7, 8 아스콘을 3에서 5cm 두께로 포장한 뒤 동일한 두께로 다짐을 진행하며 마무리하였습니다. 공사 마지막 날 토요일입니다. 이날은 MMA 미끄럼 방지 페인트 작업과 배관 정비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스콘 포장 이후에는 어쩔 수 없이 배관 일부가 막히거나 포장재가 덮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는 반드시 배관 내부를 다시 한번 청소하고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현장에서는 300 측구 수로관에 400 무소음 트렌치를 사용하였고 트렌치 상부 마감 전에는 철망 망사를 철물점에서 구입해 크기에 맞게 재단한 뒤 덮어주었습니다. 이는 낙엽이나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추후 유지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열린 포장 건설 MMA 미끄럼 방지 페인트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미적인 요소를 더하기 위해 주차 라인을 유도 라인으로 선정하고 3개소를 작업하였고 내리막 구간에는 총 7개소를 만들어 주어 겨울철 미끄럼 방지를 대비하고자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하여 모든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